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끝장 전략. 매주 목요일 날 나오신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오늘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이기훈 앵커께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미국 시장 참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제는 미국 나스닥이 매우 큰 폭 올랐습니다. 1.3% 급등해서 어제 좀 기대 좀 했더니 웬걸 우리 시장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 강보합 정도로 0.4%밖에 못 올랐는데 모처럼 우리 시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요 배경 좀 살펴주시죠.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들으시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바닥, 얼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시장이 가장 약한지도 다 알 수 있고, 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절 따라와 보세요. 일단 그저께 시장에서 나스닥이 1.25% 올라갈 때는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나스닥이 0.45% 올라갈 때는 수치상으로 보면 올라간 폭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펙에서 이거 에너지 가격 좀 재우기 위해서 증산할래 그러니까 노 이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 그냥 지지부진했던 거고요. 어제는 0.45% 올라갔는데 미국 미치 매코넬 상원공화당 의원이 12월 달까지 유예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우리 천연가스 증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 떨어졌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 해소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이거 지금까지 역사상 이거 안 돼갖고 디폴트 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단 걱정할 거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에 2011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지금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공화당에서 4.5조 달러의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예산을 깎니 안 깎니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이거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돼야지만 성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성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성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4.5달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이게 인프라 투자가 안 되면 성장이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원래 성장이 못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왜?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월이 그랬잖아요. 9월 FOMC 때. 와, 이거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제 천만다행으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증산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올라갔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성장이 올라갈 수 있는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이 떨어지는데 긴축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왜 한국 시장만 떨어지느냐? 이것도 재밌어요. 보세요. 옛날에 테이퍼링하고 성장 떨어질 때는요. 약한 고리 러시아나 이런 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쪽이 약한 고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보세요. 지금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상태에서 성장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긴축이 되게 되면 선진국이 떨어지겠어요? 이머징이 떨어지겠어요? 다 이머징 떨어지죠. 근데 이머징 중에서 에너지 관련 쪽 빼면 집중 타겟 있는 건 뭐예요?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올라가는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가장 타겟이 한국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장이 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치명적인 건 뭐예요? IT. 그중에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한국 증시를 올릴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근데 재밌는 건 11월 3일 날 FOMC가 있어요.
그때 뭐 한다고 했습니까? 파월이 테이퍼링 금액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삼성전자 언제 올라와요? 시장이 언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바닥을 쳐요? 생각할 것 없이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잠잠해지거나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돼버리면 한국 시장은 급등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한국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할 거예요. 둘 다 안 됐다? 한국 시장 2,700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FOMC 11월 FOMC 회의 때까지 에너지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고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 통과되더라도요. 금액이 대폭 삭감되고 3조 달러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4조 달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하고 그 국내 증시하고 디커플링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인프라 투자 부분의 통과 기대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이런 전망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전략을 앞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오펙에서 증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중국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공장이나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정책만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펙에서 증산을 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업률 보면 안 돼요.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뭘 봐야 됩니까?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거와 연관 없는 세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네. 그동안 계속 뭐였습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리고 컨텐츠 엔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쪽과 그러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 계속 왔던 이런 것들은 성장이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면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IT. 근데 병목 현상까지 더 심해지니까 당연히 2분기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분기 제가 수출 증가율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뭐 수출 호조다 이럴 때 이러면 안 된다. 원래 안 좋을 때 이런 좋은 기사 나온다 이랬죠. 4분기 지금 수출 증가율 둔화됐죠. 그리고 중국 성장률 둔화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철저하게 인플레이션이나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통과돼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쪽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코스피 구간별로 제가 투자 전략 한번 잡아드릴게요. 저는 2,850에서 2,870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 안 되고 오펙에서 정산 안 돼서 계속 올라가면 2,700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있게 되면 대형주가 저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2,850 정도 되니까 배당 수익률이 1.3이 나오더라고요. 0.8에서.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이 올라가고 금리가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져야지만 우리 쪽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거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주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온다.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고 있고, 뭐 인프라 투자가 뭐 잘 해결되고 있다. 뭐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오면 아마 3,030에서 3,050까지 나올 수 있어요. 두 개가 단지 해결돼 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향후 주도주가 윤곽이 나올 건데 지금 낙폭과대주 어떻게 팔겠어요? 지금 팔겠습니까? 앵커분들 주식에 아직 못 팔겠어요? 팔죠. 못 팔죠. 팔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040에서 3,050 정도 되면 그때 종목을 교체해 주는 게 좋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프라 투자 4.5조 달러 그리고 오펙의 정산 이거 안 되면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만 계속 소외되는 장세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디예요? 어디가 바닥이에요? 삼성전자 어디가 바닥이에요? 이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 계속 나오잖아요. 시간당 임금 상승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4.5조 달러 인프라 투자 안 되면 성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크게 잡을 수 있다. 그전에는 그거하고 반대쪽에 있는 섹터를 계속 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